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백신 이슈와 기술주 하락,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언택트와 콘택트 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 3상 효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백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 언택트 관련되는 주식들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콘택트 주식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백신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9월 9일 날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백신은 나스닥의 독일까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기를 백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고 3월 대폭락 이후에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유동성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나오면 경제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특히 기술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그동안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풀려야만 성장주, 기술주들이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언택트 관련 종목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백신은 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이자 임상 3상 진행에 관한 긍정적 코멘트가 나오자 나스닥은 급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급등을 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지수 확인해 보면요, 여기 파란 선이 나스닥이고 빨간 선이 다우지수입니다. 화이자의 3상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우지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잠시 올랐지만 곧바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스닥은 이렇게 줄곧 흘러내렸고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화이자 백신 소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언택트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고 바이오 관련 주식들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30일 날 영상을 올렸는데요.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것,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S&P 5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코스닥 지수는 나스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이는데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소식이 나온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차별화 양상을 보여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 언택트 시대가 가고 콘택트 시대가 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보급되면은 우리는 2020년 2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서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치료제가 아무리 나와도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백신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화이자 백신에 열광을 하고 있고 시장의 돈들이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 쏠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지금 언택트를 버리고 콘택트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화이자 백신이 바꿀 미래에 대해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잠시 냉정하게 시장을 한 발짝 뒤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지금 기대감에 들떠 있고 안 올랐던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화이자 백신 언제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더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입니다. 결과 발표 11월 중에 나온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승인 시기는 아마 12월이 되지 않을까, 상용화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임상 상상 자 11월 중에 발표가 날 거고, 자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보급이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2021년 말까지 13억 도즈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3상 진행 중이고 결과 발표는 12월 중,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도 3상 진행 중이고 결과 발표 12월, 자 노바백스에서도 3상 진행 중이고 내년 1분기 내년 초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과 유럽 긴급 승인 시기 빠르면 올해 12월 중이나 내년 1월 중에 긴급 승인이 떨어질 거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미국, 일본, 뭐 유럽 등은 벌써 선계약을 맺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언제 보급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빨리 백신 맞고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은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기로 빨라야 2021년 2, 3분기 이후부터 보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 정상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쯤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내년 초에는 일상화보다는 백신 보급 시기가 되면서 과도기적 측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사람들은 조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코로나 피해주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자, 오랜 기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최근에 임상 3상 발표를 전후해서 주가 상승률 보면은 상공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언택트 시대는 종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에도 맥을 못 추는 언택트 관련주입니다. 자, 언택트 관련해서 대장으로 여겨지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요. 네이버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프가 좀 작긴 한데요. 자, 임상 상상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에 쭉 빠졌고요. 마찬가지로 NC소프트도 이렇게 쭉 빠졌고 더존 비주원도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도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기차 관련주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성장주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굴뚝주 콘택트 관련주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데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콘택트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겠죠. 모든 이슈를 장악한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언택트 시대가 끝나고 콘택트의 시대가 오는가? 자, 백신이 지금부터 콘택트의 시대를 만들 것인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언택트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언택트 관련 주가가 오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도 한 몫을 했지만 그 이전에 바로 성장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렸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대를 충족시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들의 주가는 큰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겠죠. 언택트의 시대가 갔다, 콘택트의 시대다, 이런 것들 이분법적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언택트든 콘택트든 앞으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콘택트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너무 큰 기대감에 지금 들떠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는 시장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반의 확률일 뿐이죠. 자, 이성을 찾기 시작하면 지루함과의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흥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찾고 지루함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될 수도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 그리고 실적 개선 가시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루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냐? 실적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개선 가능성과 가시화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백신은 기술 성장주, 특히 언택트주의 악재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택트 기술 성장주를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백신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십시오. 백신 보급 이후에도 성장성을 이어갈 산업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내가 앞으로 집중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성장성을 이어갈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성은 무엇과 직결되느냐? 바로 실적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실적이 나아질 기업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 수익을 쫓느라 이성을 잃는다면 돈을 잃을 뿐입니다. 차분히, 냉정히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백신의 등장은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판이 짜여질 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좀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백신이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시대의 변화가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는 시대의 변화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지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백신의 등장은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